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상품을 팔아주고 다른 공기관들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했냐. 2017년도에 NH 사장을 만난 뒤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재가 NH의 로비에,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의 공모자가 바로 윤석호 사내이사면서도 이제 변호사인데, 윤석호가 이걸 공공기관한테 투자한 것처럼 날조를 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윤석호 아내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던 이진아 변호사예요. 결국 청와대 인물이 나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게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진아 행정관이 옵티머스 회사의 지분 9.85%를 자기 명의로도 아니고 남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이제 자금 세탁용으로 세운 이제 페이커 컴퍼니인 세틀리언이라는 회사에 이진아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50%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아내인 모 씨가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자금 세탁용 그 회사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이진아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의혹이 남는 부분이에요. 청와대가 무슨 씨발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누가 봐도 구린내가 펄펄 나는 인물인데 어디서 뒷구녕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천한 인물이 누군지도 저는 알고 싶고,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을 면접 본 인간, 그 사람이 누군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들어가기 이렇게 쉬운 곳이었으면 만약에 제가 이력서 내면 내일 면접 보러 오라고 합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진아 이 인간이 2019년 10월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그 전 근무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옵티머스가 무자본으로 인수한 이제 선박부품 제조업체예요. 무자본으로 인수했어요. 이것도 뭔 조폭끼리 이제 쌈박질을 막 그 회사에서 하다가 대표가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한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완전 개판 5분 전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걸 보면 어떻게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전혀. 어떻게 그런데 일하고 있는 분을 뽑을 수가 있나. 이분이 6월에 이제 청와대 관두고 나오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국정감사 때 이제 불렀는데 불참해버립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심상, 이 문제에 양심상이 있다면 저라면 거부하지 않고 나와서 이 문제를, 궁금한 점을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전직 검찰수사관, 그 양반도 옵티머스 관계 이제 사무실에 막 출입하고 뭐 다녔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7월에 청와대를 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의심을 또 품게 되고 더 증폭되는 겁니다.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과거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는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해외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다, 막 이런 카더라들도 막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관계 인맥이 쫙 있다, 뭐 이런 말들, 지랄 똥 같은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옵티머스 자문단을 보면 이현재 전 부총리,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회장, 이 양반들이 이거 무슨 돈을 벌려고 그 자문단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양호라는 양반은 일단 옵티머스 최대 주주입니다. 다른 분들이야 다들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또 여기서 누가 또 나오냐.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최 총장은 어떤 분이냐면 2013년도 검찰총장 당시에 혼외자 사건, 최 총장이 뭐 밖에 이제 해가지고 거시기 났어,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끝까지 우기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SKG 회장이 이제 변호를 맡고, 그러면서 재벌들의 이제 굵직한 일들만 많이들 해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돈을 많이 못 버셨나 봐, 여기 뭐 고문단으로 있는 거 보시면. 그런데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제 나오면서 같이 딸려 나온 게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펀드 하자 이제 치유 관련해 가지고 문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제 옵티머스 고문이었죠. 그 양반이 지난 5월에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광주시 봉연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뭐 해결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뉘앙스의 문건이 나오게 돼요. 전 이 사건을, 뭐 또 이낙연 사건도 있는데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자꾸 이걸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을 어떤 이유로든 풀어야 해요. 그리고 뭐 수사를 통해서든 누가 뭐 증언을 들고 나오든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 무슨
무슨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든 아니면 신분이 높으신 분이든 뭔가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있다면 시원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찰에 이제 힘을 실어줘서 수사를 하든 아니면 니들이 말하는 특검을 하든 공수처를 하든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매우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뭐 권력형 게이트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지는 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제 이득을 취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아직도 예전 라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이걸 여당 쪽에서 이제 국감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검찰이 무능력해서 그렇다, 뭐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국감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적으로 따라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물타기 하는 것밖에 모습으로밖에 저는 보이질 않아요. 이 양반들이 사건 자체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라임 사건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뭐 그 사람 공소권, 기소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다 없애버렸어요. 팔다리 없는 그냥 식물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 검찰총장.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를 뭐 윤석열이 수사를 뭐 잘못했니 어쩌니 아니 법무부에서 라임 수사할 때 당시에 수사하고 있던 이제 부서들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사팀을 꾸렸는데 그때 당시에 쭉 수사하고 있던 사람이 수사했다면 벌써 끝났을 일일지도 몰라요. 이 사건 자체가 라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 사건에 검사가 모자르다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한테 우리 검사 5명 이 사건에 더 보충해달라 했을 때 전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훗날에 2명 보충해줬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검사가 부족해갖고 사건에 더 검사를 배당해달라 그러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국감에서 뭔 지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빨리 그냥 수사 제대로 좀 하게 좀 해줘. 그 야당은 또 뭐 걸렸던 게이트라고 이제 특검하자고 막 하잖아요. 그 공수처 반대하고 앉았고, 여당은 이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해야 된다 하면서 또 특검 반대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 양반들 입에서 국민을 위한 거다, 국민을 위한 거다, 이런 잡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병신들이 쌉싸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공수처가 중요한지 뭐 특검이 중요한지 니들끼리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싸움 1등하는 놈이 아무거나 해 빨리. 내가 봤을 때는 하여간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